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MBN골드 김태형 매니저입니다. 자,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방산주, 방산주 하면은 시장에 4명의 전문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 시진핑, 푸틴, 김정은도 있었네요. 아무튼 그다음 저다 이렇게 했었는데 트럼프는 여기서 제외합니다. 제가 4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물론 이제 농담이고요.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 그만큼 이 방산 쪽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3분기에 무조건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업종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이번 달 제가 지난달부터 생수에 편입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다양한 이 방산과 관련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하고 겹칠 수가 좀 없기 때문에 뭐 현대로템은 그 당시에 좀 겹치지 않았었지만 다른 종목들은 좀 겹쳐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약간 이 방산과 관련된 또 후속주들로 좀 편입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대장주 위주로 좀 올라가지만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방산 섹터에 대한 관심은 역시나 예상대로 시장에서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 매매 내역 한번 보여주시면은 간략하게 제 전략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시장에 대한 부분들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들어갔던 종목들, 그리고 뭐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뭐 마이너스 난 종목들도 있겠지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뭐냐면 하락할 때 덜 빠지고 올라갈 때 남들보다 또는 남들만큼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방산주로 제가 편입하고 있는 종목들 보면은 뭐 풍산,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 뭐 S&T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도 이 K2 전차와 관련된 이 자동 변속기 쪽 관련된 이 국내 4차 양산과 관련해서 채택될 가능성에 또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매수가 밑에 있는 종목들은 제가 오늘 4시 20분에 공개 방송 있으니까 항상 저는 뭐 하락한 종목들도 방송에서 이렇게 리뷰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4시 20분 많이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종목 먼저 편입을 하고 나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어차피 뭐 진 시스템 요것도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인도 결핵 퇴치 운동 관련해서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만 제가 상당히 안정적인 바닥 자리에서 이 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인도가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이 인도 결핵 퇴치 운동과 관련해서 이 인도의 총선 이후로 이 진단키트나 이쪽 관련된 이 입찰이 다시 한번 진행이 된다면은 하반기에 충분히 바라봐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도 또 어제도 장중에 VI 발동을 했었고 오늘도 이렇게 급등세가 나와주면서 상당히 좀 안정적인 자리에서 이런 시세 이 트렌드를 미리 선점하는 효과 이런 부분들이 제가 가진 장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오늘 수주와 관련된 이런 기대감이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 폴란드의 방산그룹과 관련해가지고 이 컨소시엄과 이제 K2 전차 컨소시엄 체결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자, 조금 더 제가 말씀드려보면은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공개 방송할 때마다 LIG 넥스원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차트를 비교를 해드리면서 유일하게 직전에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던 종목이 현대로템인데 이 종목은 우선 최소한 직전 고점 부근까지 올라올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의 그동안의 단점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물론 뭐 철도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이 폴란드 쪽에 약간 좀 치중되어 있는 이 방산 쪽 관련해서 치중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반기에 이 루마니아 쪽 관련된 이슈도 다시 한번 부각을 받으면서 거기까지도 만약 또 이야기가 나와준다면은 그동안 이 폴란드에 치중됐던 부분들 국가별로 좀 다양화될 것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 기업의 방산주로서의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 전고점 돌파 나와주는 상황이라면은 충분히 조금 더 일부 비중은 좀 홀딩 전략 가져가시면서 2차 목표가 한번 도달하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늘 편입할 종목 말씀드리고 뭐 아직까지 제가 리뷰 못 도와드린 종목들 같은 경우 오늘 제가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편입할 종목은 트럼프에 베팅했답니다. 저도 트럼프 쪽으로 좀 이렇게 베팅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종목명부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하도 요즘에 치는 게 힘들어가지고요. 네. 자, 매수가는 15만 9,100원입니다. 예, 종목명은 HD 현대중공업, 예, 조선주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왜 조선주를 편입을 하는지는 왜 이게 또 트럼프와 또 연계를 좀 지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바로 자료 보면서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잠시 뒤에 좀 볼게요. 자, 바로 자료 보여주시면은 자, 우선은 이미 금융시장은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에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3분기에 이제 대선 토론회 이후로는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미 금융시장이 트럼프의 승리에 가능성을 커졌다라고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면 이 트럼프가 됐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이 매크로적인 환경을 한번 예측을 해봐야 됩니다. 결국에 트럼프가 됐었을 때는 감세 정책이거든요. 그럼 세수가 감소하면서 채권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국채 금리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 단기채 같은 경우, 2년물 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의 영향을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면은 이런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 최근에 더 단기채 2년물보다 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 트럼프 쪽에 대한 이런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고금리가 지속이 됐었을 때 다시 한번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반영을 하면서 그거와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10년물 국채금 조금 더 낙폭이 좀 하락을 많이 했다. 자, 그 부분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투자보다는 전반적으로 이 3분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을 때는 그로부터 약간 좀 벗어날 수 있는 업종을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시장의 특징을 한번 여러분들이 바라보신다면은 자, 오늘 바이오 섹터 내에서 강한 섹터, 물론 이 일라일릴리가 다시 한번 이 최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뭐 인벤티지 랩이나 펩트론도 올라갔지만 사실 제가 그동안 워낙 많이 강조드렸던 ST팜이나 이 바이넥스와 같은 이 CDMO 관련된 기업들도 이 바이오 섹터 내에서 관심을 받는 이유가 뭐냐? 결국에 트럼프가 되던 바이든이 되던 어차피 3분기에 생물보안법 관련된 이슈는 부각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게다가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도 바이든이 되던 트럼프가 되던 어차피 3분기에 중국 때리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중국을 때리기 했었을 때 이 조선업에 대한 또 규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면은 방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산주는 대표적으로 이 트럼프 수의 업종으로 또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바이든이 되던 트럼프가 되던 전력 인프라 쪽에 대한 이런 동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트럼프와 바이든 누가 되더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또는 바이든 말고 트럼프 쪽에 대한 이 수혜 업종들이 지금 부각을 오늘 받았다. 그 부분에 대한 힌트를 저는 이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3분기는 이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 정권 교체가 예상되는 해에 달러 변동성이 확대된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에 지금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자체가 지금 현재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원래는 9월 달에 미국의 대선 토론회가 시작을 하지만 이미 이번에는 6월 달에 진행을 먼저 했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미 변동성이 좀 커질 것이다라고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 3분기 증시 변동성은 생각보다 좀 커질 수도 있다라는 거에 좀 예측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올해 3분기에 계속해서 이런 대선 레이스가 시작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은 결국에 이 미국의 중국에 대한 규제, 그 중에서도 또 조선 쪽, 그리고 최근에 이제 조선과 관련해가지고는 이 컨테이너선 발주 사이클에 대한 또 기대감도 붙었습니다. 원래는 이 컨테이너선 이 발주 사이클 자체에 대한 기대감은 없다가 최근에 이 HD현대 그룹주들 관련해서 뭐 이런 컨테이너선에 대한 인콰이어리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런 이 LNG선이나 이런 고부가가치 선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같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뭐 3분기에 이런 트럼프와 바이든의 이 중국 대리기 경쟁에 대한 부분들 반사익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던 전방산업이 좀 살아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의 포인트를 잡아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난 4월달 기사들이거든요. 자, 미국의 중국 조선업 슈퍼 301조 조사, 수혜국은 한국이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미국 노조가 이어서 민주위원들도 중국 조선업 불공정 관의 조사 촉구. 그러니까 여기서는 미국의 민주당의 의원들이 조선업 쪽 관련돼서 불공정 거래에 대한 이런 관행을 조사를 촉구했다는 내용들이 있지만 사실 과거에 2020년도에 이 아래 제목을 보시면 트럼프 임기 말 정도에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말에 중국 맹공을 했다. 공룡 조선사도 먹잇감 되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쪽 관련해가지고는 뭐 트럼프 바이든 구분 없이 조선 쪽에 대한 이 중국 조선업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도 3분기나 4분기 저는 계속해서 좀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이 3분기의 변동성이 커졌을 때 이 부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거나 오히려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업종에 주목을 하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뽑아드렸던 뭐 방산이나 CDMO나 이쪽이 그런 논리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받아보고요.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도 오늘 또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2분기 실적 기대감도 있는 업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2분기 전체적으로 조선주들 실적이 어느 정도 또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지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제가 HD 현대중공업을 편입을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서 이 화장품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또는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좋았던 거는 그때 당시에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실적이 찍히는 기업들에 대한 매수세가 조금 더 유입되면서 평소보다 강한 흐름이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이번 실적 시즌에서는 우선 매크로적인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조선사들에 대한 뭐 수주도 역시 이미는 뭐 몇 년치 먹거리를 확보했다라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최근에 신조선가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해운주들이 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 최근에 SCFI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이 약간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외에 물류 운임비, 해상 운임 같은 경우는 일부는 약간 좀 내려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뭐 최근에 대한해운이나 이런 해운주들은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이 신조선가가 최근에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많은 조선 기업들의 이런 이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우리가 그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불안정하다면은 실적이 찍혀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든, 트럼프 이런 관련해가지고 중국 대리기에 대한 수혜 업종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지금의 자리라면 오히려 지금 조선주는 저는 앞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이 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다양한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공개방송 오늘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성광밴드라는 기업도 제가 편입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뭐 대한고래 관련된 테마로도 엮일 수 있으면서 이 조선 기자재, 이 피팅밸브 쪽으로도 조선 쪽으로도 전방 산업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투자를 해야 지금 시장에서는 충분히 좀 살아남을 수 있는 매매를 하지 않을까. 살아남아야 반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그래야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저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 모든 매매 내용이나 이런 것들 제가 오늘 공개 방송에 다 공유할 거고요. 2년치입니다.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자, 1차 목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자, 잠시만요. 조금 가격을 조금 제가 준비를 해온 게 있는데 써놓은 게 없어졌습니다. 네, 잠시만요. 16만 3,500원. 1차 목표가는 16만 3,500원 정도 잡고요. 자, 그리고 이제 2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8만 5천원. 그리고 손절가는 14만 원.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시 20분에도 공개 방송 진행을 하고요. 뭐 CDMO 관련해서 ST팜 오늘 급등 나왔고 뭐 바이넥스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에 3분기 지금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자세하게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 오후 4시 20분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